영변 핵시설이 198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5년 된 시설이에요. 네. 크리스토퍼 힐이 거기를 직접 갔었어요. 그것도 한 10년도 넘은 얘기죠. 네. 그랬더니 이건 무슨 재래식 공장만도 못하는 아주 너무나 낡은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변 핵시설의 규모를 보면은 여기에 원심 분리기가 최대한 6,70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핵탄두 8개나 9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작년 2018년 8월에 IAEA에서 유엔에 8월에 보고를 합니다. 북한에는 지금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네, 네. 하면서 은직된 우란 농축 시설이 있는데 이제 이게 강성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강성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 농축 시설의 규모는 얼냐면 원심 분리기가 영변은 6,700개라면 여기는 12,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탄두가 15개에서 16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요? 80%라는 말은 그냥 사실 팩트에 근거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내가 알 정도는 미국에서 더 잘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는 책인데? 당연히 플러스 알파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영변 핵을 완전히 시설을 다 파괴시켰다고 쳐봐요. 그럼 북한이 비핵화가 된 겁니까? 그보다 더 큰 시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북한에서 지금까지 10차례 대북 제재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5가지 해제를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이전 5가지 뭐냐면 그 이전 5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늘 유엔에서 할 때마다 중국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중국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제북 해제가 별것도 아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5번째 단계까지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막 핵 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그 농도가 짙어졌죠. 네, 단계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 5개가 전부를 말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말은 이유가 일부를 요구했지만 했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트럼프가 얘기한 전체를 해제해달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어차피 1월 8일에는 판을 깨는 게 낫다 해서 판이 깨졌다고 쳐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게 본질 문제는 아니고 결국 본질은 김정은한테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봐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무슨 문제가 될 게 없죠.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왜 다른 데다 핵시설을 가동시키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아니 영변에만 하는 얘기 그거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 동결시켜 놓고 2017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고 이후에 신년사를 통해서 평화 대책을 취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뭐 도발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는 핵 활동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기만한 거죠. 그거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근데 그 의지죠. 정도는 좀 달라요.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네, 네. 사실 영변 핵시설은 제네바 합의, 네. 9.19 합의 그때부터 영변 핵시설로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원심 분리기도 영변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평양, 근교, 황해북도 등 5개 지역이 더 있다 네, 네. 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영변처럼 크게 지으니까 인공위성으로 다 포착이 되는데 이쪽 지역들은 전부 적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해요. 네, 네. 그런데 그걸 키워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배보다 영변보다 배꼽이 훨씬 플러스 알파가 많아진 거지. 저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끝나서 도장을 안 찍었어요.
북한도 숨을 쉬어야 되고 핵시설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왜 그걸 이제 안 하고 있는 것도 폐기하고 하는 것을 지금 협상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도장과 합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사실 미국과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협상에 의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왜? 앞으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들도 성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도 미국하고 합의해서 그걸 폭파한 게 아니거든요. 동창리도 미국하고 약속하고 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한 거라고요. 자, 영변 이외 핵시설도 거기 영변 이외 핵시설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변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도 차근차근 그건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거지. 아무런 약속도 합의도 한 바 없는데 왜 북한이 지금 핵시설을 이곳저곳에서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제가 이해가 안 근데 가네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거예요.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전투가 제일 많았어요. 휴전협정이 딱 끝나서 도장을 찍는 순간 전쟁을 안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총 쏜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북미가 아직까지 모든 것을 협정을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예요. 기싸움을 위해서 삿바싸움을 위해서도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북한이 지금 협상 중인데 당신들 왜 핵활동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리한 요구인 거죠. 아니,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핵 보유 의지,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핵 보유 의지가 있느냐, 그게 본질 문제잖아요.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기 저는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다르게 거예요. 생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해서 첫 번째 트럼프 만났을 때 멘트가 뭐예요? 온갖 오해와 불신을 뚫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노력해서. 불신과 오해의 문책이 좀 있고 그 전체적인 낡은 간에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돌고 극복하고 해서 다시 마주 걸어서 262일 만에 여기 하노이까지 걸어왔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독재국가지만 거기도 관성이 있고 관료주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애쓰게 우리 하필이면 고난의 행군 시절에 핵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똥 살 똥에 핵을 만들었는데 위원장 동지 미국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와 불신, 반대 이런 거는 미국 국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다 눌러놓고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북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좀 찬물을 끼얹고 싶은데요. 아, 더운 물을 좀 주세요. 어제 충격이 많았어요. 찬물 말고 지금 저도 약간 멘붕 아니, 상태예요. 근데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북핵 문제는 영구 미제가 될 것이다. 뭐 또 너무 심하면 장기 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보유국이 5개 국가잖아요. NPT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미영 미영 프로중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3개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9번째 핵보유국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약간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또 그때 제재도 당했고 했지만 어쨌든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네네.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네. 암암리에. 그러면 북한은 어떤 입장일까? 과연 이걸 포기할 것이냐? 어디 계속 유지할 것이냐? 네. 저는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핵보유의 의지가 없으면은 북미 회담이 난항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게 결국 있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걸 분진분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인가. 경우의 수를 해보면 4가지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게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18년 정확히 말하면 2018년 이전으로. 그래서 다시 제재 강화하면서 군사 옵션 위협하면서 그런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회담이 진전되니까 이제 일단 그 상황은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담이 진행되면서는 2가지란 말이에요. 빅딜하면 스몰딜인데 빅딜은 일괄 타결인데 그거는 이미
저기 싱가포르 회담에서 빅딜은 불가능하다는 걸 미국도 이제 인정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인 동시행, 스몰 딜로 이제 가는 건데 스몰 딜의 전제 조건은 너무나 간단해요. 북한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언제 이거 그러니까 당신들 그때마다 이렇게 해달라. 그냥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되느냐? 북한에서 결국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시했죠. 트럼프 임기 내에 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번째 길이에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담하면서 계속 깨지고 그러고 가다가 보면은 대북제재라는 게 무한정 계속됐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핵보유국이 되고 그냥 중국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정권 유지하면서 가겠다 이거예요.